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주차 장애인 복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1주, 2주 정도의 온라인 교육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보니까 또 길어지고 있어요. 그 한 가지 걱정이 장기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참 그럴수록 그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온라인 강의 플러스 이 장애인 복지론이 NCS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습 모듈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제본한 걸 가지고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간 평가도 있고 기말 평가에도 다 반영이 되는 거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복지의 이념 또 우리가 1, 2교시에서 1주차, 2주차에서 학습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가지고 이 장애인 복지 이념, 아이디얼리즘과 또 장애인 복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그 태도 이런 것 등을 한번 살펴보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학습 문제가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1에서 4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서 학습을 계속 진행합니다. 자, 장애인 복지 이념. 장애인 복지 이념은 인간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만, 그러니까 비장애인만 인간으로서 존중하나요? 아니죠. 장애인도 사람 인자잖아요. 똑같이 그분들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을 해 드려야 되고 또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 역시 그 한 사람이에요. 개인이에요. 이분들이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과 또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가져야 할 하나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세계 인권선언이 만들어집니다. 48년도. 그 당시에 이 세계 인권선언 제1조를 보게 되면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48년도에 나와 있는 겁니다. 75년도에 와가지고는 장애인 권리선언이 또 나옵니다. 3조에 보면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존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같은 나이와 동등한 같은 나이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가 있다 하는 얘기를 장애인 권리선언이 75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장애인인 분들을 그분들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 후에 나오겠지만은 얼마나 차별적이었습니까? 그리고 거의 다 색안경을 쓰고 보아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나 이런 것들이 48년도에 세계 인권선언이 발표가 되고 75년도에 장애인 권리선언이 채택이 됨으로써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것이 꾸준한 학습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편견에 사로잡히고 타성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머무른다면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UN 장애인 권리 협약이 만들어집니다. 제1조에는 이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이거 풀 개념이에요. 부분이 아니에요.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뭐해요?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UN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문 조항이 있죠. 34조 제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돼. 여기서 모든 인간은 비장애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 장애인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자, 장애인 복지 이념 우리가 두 가지로 이것이 나눠지는데 처음이 분리와 노멀라이제이션.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서 고립화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다 똑같이 만드느냐 하는 차이점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왔듯이 분리가 뭐예요? 분리가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존재, 그 무가치한 존재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누가? 비장애인들이. 그래서 비장애인 중심의 일반 사회에서 격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분리시키자. 이 분리 이론이죠. 그래서 대규모 수용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또는 의료기관에다가 거기다가 분리시켜서 보호하고 치료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롤이 어떤 롤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정 집단으로 취급받고 보호받고 치료의 대상이라 하는 하나의 페이션트, 환자의 개념이에요. 환자의 개념. 그래서 질병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책임이 어떻게 돼요? 장애인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비장애인에 의해서 박탈당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게 분리죠. 이 분리에 비해서 이어지는 장애인 복지 이념에서 강조했던 아무튼 알아야 될 이념이 그 분리 이념과 또 여기에 나오는 노멀라이제이션 이념입니다. 분리는 우리가 배웠듯이 어떤 이념이에요? 장애인은 장애끼리 이 사람들 수용시켜가지고 비장애인이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질병 있어? 치료해주고 이런 식의 이념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 확실히 보호받지 못하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극대화되어야 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이념은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이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이념의
대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 분리 이념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했어요.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 separation 딱 해놨어요. 그러나 이 노멀라이제이션 이념에서는 장애인도 사회의 동일한 구성원이다 하는 의식이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차별할 수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존엄성, 가치 공유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이쪽 집단은 문제가 있는 집단이야. 우리가 돌봐줘야 돼. 치료해야 돼. 이런 식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공유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멀라이제이션 이념에서는 시설 보호를 찬성을 하겠어요? 아니죠. 시설 보호를 반대합니다. 같이 살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 시설 보호를 반대하고 일상적인 생활 형태의 리듬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그 일반적인 발달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또 인생 주기에서의 선택의 자유도 보장받습니다. 어디서? 노멀라이제이션 이념에서는 그래요. 그럼 아까 분리 이론에서는, 분리 이념에서는 이거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이웃과 함께하는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삶이에요. 얼마나 바람직스러워요? 왜? 인격적인 존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가치가 극대화되니까. 그 분리 이념에서는 따로따로예요. 정신질환자 따로, 지체장애자 따로, 기타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지금은 노멀라이제이션 이념에서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또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분리가 아닌 통합의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한 곳에서 식사, 삶, 운동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별로 나 장애인이야 하는 좌절감, 슬픔 이런 것을 느낄 수 없게끔 해주는 것이 사회적 역할의 가치, 사회적 역할의 가치와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교화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왔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일반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요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 장애가 원해서 장애가 되는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내가 원해서 나 지체장애자 될래. 내가 원해서 발달장애 달래.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그분들도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어느 분야에서 이공계, 인문계, 어학계, 인문계 통해서 사회복지 파트가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사회복지사, 예비사회복지사잖아.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 현업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수많은 이 장애를 가진 분들과의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충분한 이분들에 대한
기본 의식이 어디서부터 싹트고 있었는가가 업무 수행에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대면관계, 대인관계에서도 도움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과목이 만들어졌고 장애인 복지 과목을 사회복지 학도들이 수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교시 때는 이념에 대해서 아이디얼리즘, 이 이념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 복지 이념. 이거 상당히 의미 있고 모든 학문의 기본이 기초 개념 아니에요? 컨셉이고 아이디얼리즘이고 여기서부터 쭉쭉쭉 뻗어나가야 돼.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1교시 지금 빌어서 얘기하는 아직까지도 지금 1주차, 2주차에서는 우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쓴 것을 봤어요. 이제 이 3주차에는 과제물을 하나 3교시 끝날 때쯤 돼서 과제물을 교수님이 하나 낼 겁니다. 이 과제물은 레포트로 작성을 해가지고 온라인 교육이 끝나서 등교를 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레포트 중심으로 좀 작성을 해주면 고맙겠어요. 보통 수량은 A4 용지로 해가지고 겉표지 포함해서 한 10장 이내로 10장 넘지 말고 10장 이내로 하고 포인트는 13포인트로 좀 작성을 해서 이 온라인 교육이 끝나고 나서 대면 교육이 될 때 C반, D반 다 수업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한 레포트냐? 이거는 3교시 때 교수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